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좀 보면서요, 한국 스타트업들, 요즘 어렵다는 얘기 많잖아요. 특히 규제나 이 관료주의 문제, 이걸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한상우 의장 인터뷰가 주요 내용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왜 잘 나가는 스타트업들이 자꾸 한국을 떠나고, 음. 투자는 왜 이렇게 줄었나? 네. 그 핵심 이유를 좀 알아보고, 또 해결책은 뭐가 있을지 같이 한번 보시죠. 바로 시작할까요? 네, 이게 참 중요한 시점인데요. 그 자료에 나온 통계부터 보면요. 심상치가 않아요. 스타트업이 해외로 본사로 옮기는 거? 그러니까 플립이라고 하죠. 이게 10년 만에 6배가 늘었고요. 6배나요? 와. 네. 그리고 국내 벤처 투자는요. 불과 3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확 줄었어요. 세상에 3분의 1 토막이라니 이거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럼 이 투자 위축 배경에 뭐가 있는 걸까요? 단순히 경기 문제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료들도 보면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고질적인 규제 문제, 이게 제일 크고요. 또 예측이 안 되니까 투자도 불안하고, 인재들은 자꾸 해외로 나가고, 그리고 상속세 같은 세금 부담, 이것도 만만치 않다고 하죠. 결국 이런 게 다 얽혀서 뭐랄까 스타트업 발목을 잡고 있다. 뭐 이런 분석이더라고요. 그중에서도 한상호 의자는 특히 기존 산업과의 갈등,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규제, 이걸 아주 큰 문제로 꼽았더라고요. 스타트업이 좀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조차 얻기 힘들다. 기존 직역단체와의 갈등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네. 예를 들면 뭐 변호사 협회나 의사 협회 같은 그런 기존 전문가 집단 있잖아요. 아무래도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는 스타트업을 잠재적인 경쟁자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 방식으로 시장에 못 들어오게 막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지적이에요. 한 의장은 이런 폐쇄적인 걸 깨고 시장을 열어야 결국 소비자한테 좋은 거다 이렇게 강조하고요. 아, 그런 거군요. 여기서 그림자 규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좀 재밌어요. 법에는 없는데 실제로는 있다. 좀 와닿지가 않는데 어떻게 그게 그렇게 힘이 센 걸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딱 문제인 거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뭐랄까 예측도 어렵고 대응도 힘든 거예요. 정부 부처에서 뭐 유권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소극적으로 나오거나 이러면서 사업이 그냥 엎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사실 예측이 안 된다는 게 혁신에는 제일 큰 적이잖아요. 그렇죠. 예측이 가능해야 투자를 하든 뭘 하든 할 텐데. 맞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투자자들한테는 엄청 큰 위험으로 보이니까요. 그래서 자금이 해외로 가거나 아니면 투자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변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이 그림자 규제가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대표적인 사례로 드론 산업 얘기가 나왔죠. 이 부분은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네네, 아주 좋은 예시죠. 드론 관련해서 딱 떨어지는 법이 없으니까요. 이걸 예전부터 있던 무인 비행 장치라는 그 낡은 틀에다가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했다는 비판이에요. 한 회장 말은 현재 기준으로 미래 기술을 재단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기술은 저만큼 가는데 규제는 여기 머물러 있는 현실. 딱 보여주는 겁니다. 아, 기술은 막 발전하는데 규제는 그대로거나 오히려 더 촘촘해지는 느낌이네요. 이게 뭐 드론만의 문제는 당연히 아니겠죠. 또 다른 걸림돌로 관료주의적인 문제, 그러니까 뭐 쓸데없는 서류 절차라던가 공무원들의 좀 소극적인 태도 이런 것도 지적됐죠. 그렇습니다. 그 홈스토리 생활 대리주부 서비스 있잖아요. 여기서 필리핀 가사 도우미 시범 사업을 했었는데 만족도가 80%가 넘었대요. 80% 넘게요? 꽤 넘네요. 네. 그런데 뚜렷한 이유 없이 그냥 중단됐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경직된 행정이 또 혁신의 발목을 잡는 거다. 이런 지적이죠. 규제, 관료주의 말고도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높은 세금 부담이나 인재 유출 문제도 자료에서 꽤 중요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이런 건 또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네, 예를 들어 상속세가 너무 높으면 창업주 입장에서는 이걸 계속 키워나가려는 의지가 좀 꺾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그냥 회사를 팔거나 아예 해외로 나가버리는 걸 고민하게 되고요. 또 국내에서 규제 때문에 기회를 못 찾은 핵심 인재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해외로 가버리는 소위 두뇌 유출 현상도 심각하고요. 결국 보면 규제, 투자, 세금, 인재 이게 다 서로 맞물려서 악순환을 만드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그럼 이건 뭐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한성우 의장은 어떤 대안을 이야기했나요?
핵심은 결국 스타트업들이 좀 공정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제안 중에 눈에 띄는 게 여러 부처에 막 흩어져 있잖아요. 스타트업 관련 업무가. 이걸 하나로 모아서 총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전담 기구를 만들자 이런 제안을 했더라고요. 오, 컨트롤 타워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그냥 개별 기업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일자리도 만들고 산업도 발전시키고 사회 문제 해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정부 차원에서 좀 제대로 지원해야 한다는 그런 인식인 거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한국 경제에 뭐랄까 새로운 희망, 동력 이렇게 기대를 모으는 스타트업들이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규제, 또 경직된 관료주의, 기존 산업과의 갈등, 여기에 세금, 인재 문제까지 이런 여러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이게 오늘 살펴본 내용의 핵심이네요. 결국 이런 문제들이 해결한다면 어쩌면 당신이 일상에서 되게 편리하게 썼을 수도 있는 그런 혁신적인 서비스 출시가 계속 늦어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혁신을 가로막는 그런 보이지 않는 장벽들을 허물고 좀 예측 가능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주는 게 시급하다. 이런 목소리입니다. 제안된 그 범정부 컨트롤 타워가 과연 이 복잡한 문제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날 규제가 드론이나 뭐 새로운 고용 형태처럼 지금 막 나오는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조차 제대로 못 담아내고 있다면요. 앞으로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혁신들이 막 등장했을 때 그것들을 억누르지 않으면서도 사회랑 잘 어우러지게 할 그런 규제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당신도 한번 같이 고민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